유가 100달러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70달러였던 유가가 80달러를 훌쩍 뛰어넘고 뉴스에서는 유가 100달러를 베팅한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유가 200달러까지도 지금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을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 겨울이 오기 때문이에요. 기존 수요에 겨울 난방 수요가 더해지면 공급은 더 타이트해지고 유가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공급난, 물류난으로 유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있죠. 세 번째, 위드 코로나입니다. 경기가 회복하면 당연히 공장 가동률, 운송률이 늘어날 거니까 유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네 번째, 인플레 우려.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데 그러면 유가 채굴 비용부터 시작해서 운반 비용까지 다 올라가니까 유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다섯 번째는 투기 자본이에요. 상반기에 곡물과 철강으로 재미를 봤던 투기 세력들이 이번에 천연가스 유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재미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내년 유가 하락을 생각해요. 뭐 급락이 아니라 점진적인 하락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방으로 돌려가지고 더 재미를 보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유가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유가가 더 오른 상황이니까 어떻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유가가 더 비쌀 수가 있냐, 이건 오버슈팅이고 오펙들이 증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물류난이라던가 공급난, 투기난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유들로 인한 거고 곧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 또한 정상적인 변수들을 보고 나면은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변수가 많은 것이 이 5일 바닥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근데 다만 다른 변수들도 생각해 봤을 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겠다라는 플랜 A, B 정도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든이 좋아하는 친환경 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려면요, 유가가 올라야 돼요. 음모론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뭐 그렇게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자, 오펙은 증산을 안 하고 있고요. 미국 내 셰일 업체들은 증산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 미국 내에서 국유지는 신규 채굴을 허락 안 해줍니다. 몇몇 주도 채굴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셰일 업체들이 증산을 하고 싶어도 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가 탄소 중립까지 들어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유가 상승을 한다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라늄 가격이 치솟고 있어요. 지금 우라늄 투기까지 붙은 모습인데, 최근에 레딧을 들어가면은 레딧 애들도 지금 막 우라늄 사자, 뭐 사자 이러고 있고, 지금 우라늄 펀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라늄 펀드가 늘어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돈으로 우라늄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라늄 쪽이 투기가 벌어지던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라늄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유가, 석탄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투기 세력들이 우라늄을 건드는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다음으로 우라늄을 보고 베팅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상승을 전제로 깔고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 조기 금리 인상 뉴스가 나왔어요. 내년 9월로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큰 의미를 시사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11월부터다, 뭐 이렇게 보면은 미국도 내년 9월에 금리 인상하는 게 그렇게 격차가 짧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텀을 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하는 추세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나머지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유를 주고 나서 마지막에 금리 인상을 하려는 모습? 뭐 옛날 게임으로 치자면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1, 2, 3, 자 도망갔지, 나 따라잡는다 하면서 출발, 뭐 이런 느낌? 먼저 우선 너희들 달려봐, 내가 뒤 따라갈게. 아니면 뭐 장판파의 장비처럼 우선 나는 금리 인상 안 하고 막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먼저 출구 전략 세워. 다 세웠니? 나도 그럼 이제 간다라고 하면서 딱 이런 모습. 왜 그렇게 하나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글로벌적인 타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브라질 뉴스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막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쪽도 막 디폴트 우려도 막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석탄 가격이 막 치솟으니까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라는 이제 막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혼조세니까 우선은 미국이 금리 인상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좀 한 타이밍 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금리 인상기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기에는 유가가 같이 올랐어요. 최근 코로나 시기에만 지금 금리 인상과 유가 인상이 연동되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을 안 했는데 유가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유가랑 금리가 같이 오르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금리랑 유가가 꼭 같이 올라야 되느냐, 금리가 안 올랐으니까 유가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가가 내리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최근에 BDI 지수라던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컨테이너 운임 지수마저 하락하게 되면 2주 연속으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꺾인다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좋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먼저 유가까지 내린다라 그러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상승의 동력을 많이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유가가 유지를 해주던가 천천히 오르던가 하는 게 훨씬 경제에 좋을 수 있고 증시 투자에도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는 우선은 운임지수 얘기는 제가 그냥 별개로 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정유주, 화학주, 윤활유주, 이건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값 부담이 되니까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수요가 커질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연말이니까 지원금이 다 소진됐을 수도 있고, 연초되면 지원금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회사 주가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유가 인상기는 금리 인상기랑 겹치니까 은행주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참고로 증시 분위기도 좋다라고 하면은 증권주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은 보통 곡물파동, 농산물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식품주라던가 비료주, 종자주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농산물 이거 재배를 할 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 지금 인플레이션 됐잖아요. 이제 여기서 인건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곡물 가격도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인플레가 인플레를 낳는다고 유가 상승이 또 다른 인플레를 낳게 할 거고, 그러면 또 그 인플레가 유가를 또 오르게 하고 금리 인상을 더 앞당기고 서로 이제 악순환이 도는 게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주식도 좋을 거라 봅니다. 이제 곧 11월 초에 영국에서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어요. 여기 정상들이 모일 겁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여기 중심이 될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들을 추가로 볼 거냐.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들어가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천연가스, 뭐 바이오매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 유가가 자꾸 오르니까 하이브리드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으로 해서 EU 텍소노미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원자력이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EU 텍소노미가 12월 초에 마감인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좀 나겠죠. 그러면 만약에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 EU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우라늄이라든가 관련 원자력 주가들이 오를 것이고, 천연가스를 해당하게 된다 그러면 천연가스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겠죠. 바이오매스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약간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라늄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연결하다 보면요,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지 않고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을 투자로 연결 지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지 않는 주식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판단과 다르게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가라던가 환율은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고, 그런 판단이 틀렸을 때 피해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다가 피해를 크게 보면은 언젠가 한 번이라도 피해 크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회복이 불가능해지겠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증시가 힘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근래 들어서 12월물 선물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식으로. 저 또한 연말까지 지수 상승에 대한 지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증시가 힘이 없고 하락하고 재미없을 때는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저렴한 주식을 줍줍하는 재미로 살아가야 되고요. 반대로 증시가 힘이 좋고 상승할 때는 그냥 계좌 수익 보는 재미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 생각을 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다음 기회가 온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음에 올 기회도 안 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정말 진짜 우연히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어요. 그냥 진짜 지나가다 우연히. 근데 그냥 그거를 눈여겨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어느 동네에 공장을 크게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공장 지을 때가 아닌데 왜 짓지? 막 이랬는데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11월에 준공을 하고 여기에서 꽤나 재밌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오늘 이 주식이 엄청 오릅니다. 야, 진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귀동냥으로 들은 것조차도 내가 흘리지 말고 조사를 해보면은 나에게 기회로도 올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어요.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런 이야기가 내 손으로, 검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0개 중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진짜 이게 투자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계좌를 빨간불로 바꿔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하락장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요. 하락장에서도 10배 오르는 주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요, 좋은 주식이 저렴하게 널려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될 때다? 추수를 하러 가던, 이삭을 주우러 가던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자막을 못 달아서 죄송한데 곧 이어서 나오는 영상들은 자막을 계속 달아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